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 전쟁동에인 나 역시 직접 겪은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로서의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으로 듣는 기회가 있어 이 글을 남긴다. 주변 강대국들의 약소국가에 대한 모렴치와 비이성적 국가 간에 매몰된 탐욕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야욕과 김일성의 침략 야욕이 동족을 무참히 학살하고 온 국토를 황폐화시킨 공산당의 만행을 직접 듣는 기회가 있었다. 최근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치 논리에 매몰되어 이 땅의 젊은이들은 건전한 비판이나 역사의식 없이 6.25 사변으로 인해 사망한 인구수가 미군을 비롯한 국군이 30만 명, 민간이 100만 명, 43%의 산업시설 파괴, 33%의 주택 파괴 등 실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일어났음에도 전쟁에 대한 참상과 참화를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는 현실에서 좀 더 생경감 있는 이해를 위해 나의 출생의 비밀을 통해 유교의 참상을 밝히고자 한다. 아니면 강부자 집에 자손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으니 혹여 그 집에 가서 자식만 한 명 낳아주면 5 식구 의식주는 해결될 터이니 한번 선이라도 가서 봐보라는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강부잣집인 나의 부친과 생활을 같이 하신 후 부친 나이 50에 나를 가지셨다고 한다. 그때 6.25 사변이 일어나 음력 7월쯤 그 유명한 안희 거창 전투가 치열할 때 산딸이 되어 인민군이 함양 거창을 점령할 즈음 그 전쟁 중에 내가 태어났다고 한다. 그 전쟁통의 어머니는 뱃속에 나를 품고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출산을 했으나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할 수 없이 핏덩이를 안고 이곳저곳으로 포탄과 총탄을 피해 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도 어머니는 나를 전쟁 중에서 지켜내셨다고 하셨다. 그때 우리 고장의 6.25 동인은 전쟁 중에 거의 다 사망을 해서 나와 같은 동갑내기 친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나는 다행히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피해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도움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의 친어머니는 내가 4살쯤 되던 해에 전 남편에게서 얻은 자식인 4남매를 데리고 나의 고향을 떠나셨다고 한다. 아버지의 본 부인이신 오늘날 나의 청장년 시절까지 나를 키우신 큰어머니에게 부탁을 하고 혹여 내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겪을 정신적 혼란을 염려하여 경상남도 함양군 안희면을 형님 누나들과 함께 떠나가셨다고 한다. 그 후 내 나이 19살 때 어떻게 연통이 되어 친어머니를 뵐 수 있는 계기가 있어 나의 출생의 비밀을 대충 알게 되었고 외동인 나에게 성씨가 다른 두 형님과 두 누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후 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형님들은 시간을 내어 가끔씩 만나기도 했다. 얼마 전 처음으로 지난 세월이 작게는 나와 그리고 비록 아버지는 다르지만 내 형제에게 크게는 우리 민족에게 남긴 깊은 상처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큰 누님이 90세, 큰 형님이 84세, 작은 누님이 82세, 작은 형님이 80세가 되어 70년 만에 만난 나의 출생지는 이제 여행객들의 숙소가 된 여관이 들어서 있었다. 이 여관터에서 내가 태어나고 기거한 장소였다는 누님과 형님들의 생생한 진술에 가슴이 아련하게 아려왔다. 내가 태어난 그곳에서 지난 얘기를 나누기에는 비록 짧은 몇 시간이었지만 70년 전의 기억을 생생히 전해들은 나에게는 가슴 아픈 충격이자 슬픈 감동의 역사였다. 내가 비록 전쟁동이로 태어났지만 아픈 전쟁의 참상을 생동감 있게 모르고 있고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이번 우리 5남매들의 만남을 통해 생생한 공산당과 인민군이 개입한 전쟁의 참상과 만행을 전해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6.25 사변의 참상이 기록물이나 역사책으로 접한 간접적인 경험이라
그 당시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했던 전쟁인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비록 우리 형제 자매들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행하고 가슴 아픈 추억이지만 동족 상전의 비참한 전쟁의 비극을 생각하면 동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국가가 존재함이 얼마나 소중하며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나는 이제 짧은 여생이나마 나를 살아남게 해준 하늘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사명을 되새기며 후학들을 위하여 더 이상 이러한 비극적 역사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나의 소임을 찾고 나아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나와 같은 이 불행한 역사를 맞이하지 않도록 신명을 바쳐 봉사하고 앞날의 인재 양성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내 기억으로는 이 마을의 여성동맹위원장이지. 완장 딱 끼고 까만 치마에 짧은 까만 치마에 위에 흰 저고리. 그래갖고 한쪽에는 노트. 거기에 이제 명단 뭐 이런 거 다 적혀 있어. 그놈 딱 들고 한쪽에는 지휘봉처럼 생긴 거 해처리 같은 거 딱 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다녀갖고 그 여성 동맹은 한테 찍히면 무조건 다 가는 거야. 많이 죽었어. 그게 이제 완장이야. 완장이라는 저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야. 그 완장이 이제 또 남자들은 누가 했느냐면 머슴살이 하던 사람.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완장을 찬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럼 자기 미분, 부자로 살든, 납질하는 사람 다 잡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 이제 있는 분들이 덕유산하고 지리산으로 다 들어갔잖아. 다 들어갔는데 공비토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투경찰하고 군인들하고 합심해서 계속 싸운 거야. 올라가면 그래 아군도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 그놈들도 이제 죽고 그래갖고 이제 거의 씨가 말를 무릎인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고판남이라고 서상의 사람인데 고판남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이 6.25 사변 때 억울하게 그 유치장에 있다가 총살을 당해버린 거야. 이제 피난 갈 때는 그 유치장이 제일 중요해. 그 말하자면 그 유치장에 있던 사람이 적군이 되어버리는 거야. 놔주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진범죄는 사살해버리거나 하거든. 그래갖고 그때 사살 당했다고 그 동생이 원한을 뜯고 여기 이제 이 빨치산들한테 말하자면 가갖고 앞제비가 돼버린 거야. 그 일명 부두목이었어. 부두목인데 이놈이 이 함양 굴레 이쪽 일대는 막 모르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이 비호라고 그랬어. 비호같이 날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놈을 어지 잡으려도 못 잡았는데 마지막 이제 토벌이 다 끝나고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적인데 이놈이 자수를 해갖고 왔어. 와가지고 며칠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마지막 떨어갖고 가면은 회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오게 되면 그건 이제 마지막 정말 타진을 한다. 그 이제 저기를 아군들이 입수를 하고 그날 딱 해가지고 지리산 자락 어디쯤인데 거기 가가지고 뺑이 포위를 해갖고 마지막 저기를 하는데 쳐들어가니까 막 총소리가 몇 번 빡빡 났더래. 근데 그놈은 자기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뉘우친 거야. 뉘우쳐가지고 이제 그 아군들한테 정보를 주고 자기는 자결해 버린 거죠. 막 부득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갖고 있는데 거기다 술탄을 던져서 그 부득이가 그냥 다 떨어지고 거기 많이 여기 속에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저 위에 저 막혀 있는데 뒤쪽이 빈 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민재판을 했다고. 그래 재판도 하고 책상 2개 갖다 놓고 그 인민군 장교란 놈
두세 세 명인가 앉아 있는데 이 동네 비행기가 여반장 완장 참는 완장처럼 여반장이 누구누구를 저간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갖고 빙 둘러서 죽지. 이게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이거든요. 근데 뭐 제목을 대면서 이 사람은 저 엄벌에 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옳소 감 옆에 어느 사람이 보다가 그 중에 한 놈이 이제 옳소 그러니까 옆에 그냥 저 다 서라고 그래놓고 뒤에서 쏘니까 그냥 그대로 쓰러지면 건강을 보면 말도 못 하는 거야.